안녕하세요. 파란 난짱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뭐죠? 선택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말해보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쩌면 가족이라는 컨텐츠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어쩌면 가족이라는 컨텐츠를 쉬었는데 뭔가 유튜브 세상에 저희가 나왔다면 이 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선택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택가족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와 서로의 선택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서로에게 선택가족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답변을 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그 전에 서로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연우의 생각은 어때? 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사실 우리가 친구로 만났지만 왜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호칭을 붙이는데 그 친구라는 말이 좀 납작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 왜냐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친구라고 설명하기엔 또 친구만은 아닌 관계잖아. 저희가 어디 가서 이제 서로를 소개할 때 친구야, 내 친구야 라고 소개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친구야 라고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가족이야 라고 소개하면 그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치. 이제 그냥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관계의 정의로서 친구야 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저희 둘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가족이죠. 가족이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서로를 어디 가서 친구라고 소개를 하지만 만약에 연우가 누군가에게 나를 가족이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가족이라고? 라고 한다면 연우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니?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래도 대답을 하자면은요. 우리는 많은 역경을 함께 해왔으며 그 과정에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 뭐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대충. 낭만적인 답변이었어. 예. 긴 씨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항상 논리가 중요하다. 감정으로서 다가가면 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반박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논리로서 조지는 스타일인데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쨌든 가족 관계라는 것도 이해관계에 따른 가족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다 혹은 언제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어떨까도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의 선택지 중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막 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을 한다는 상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래서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또 성격적으로 외로움을 좀 타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뭐 사회 초년생 때나 학생 때는 친구로서 충족을 할 수 있지만 이제 20대 뭐 중반쯤 들어서면 가족의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만큼의 관계를 나눌 만한 친구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우연하고 운 좋고 내 상황에 딱 들어맞게 연우라는 친구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친구도 그런 뭔가 결혼이나 뭔가 혈연으로서의 결혼 혹은 혼인으로서의 가족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격이 잘 맞고 그러면 우리 둘이 가족이 돼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잘 맞았지. 맞아요. 그로써 저희는 가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결혼 생각이 없었다. 서로 둘 다 그랬다. 그거에 네. 대한 생상도 없었다. 네. 라는 지점이 기인이에게
연우를 가족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큰 영향이 있나요?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연우를 만약에 못 만났더라도 결혼을 안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외롭게 살았겠죠. 근데 막 제가 뭐 결혼을 안 할 거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골라서 평생 같이 가족으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진짜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던 거예요. 행운이지 행운. 나와 너무 잘 맞고 저는 제가 누군가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성격이 제가 모난 면이 좀 있기도 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우라는 친구가 너무 잘 맞는 거죠. 생각도 잘 맞고 가치관에 대한 저희가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런 것도 잘 맞았고 너무나도 뜻밖의 행운이었던 거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그치, 생각해. 최고의 행운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뭐 연우를 못 만났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 뭐 누군가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이런 선택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았을 것 같은데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연우랑 가족이 된 게 참 크나큰 행운인 거죠. 크나큰 행운. 크나큰 행운인 거죠. 누군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납득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단 한 번도 의도한 적이 없어요. 뭘요? 이 사람의 가족이 되어야지 혹은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저도 의도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어쩌다 진짜 어쩌면 가족이 어쩌다 가족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족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한 행운. 그렇지. 뭔가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인데 자만추한 거지. 가족 자만추하기 진짜 어려운 일 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또 약간 뭔가 선택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범주가 있는데 혈연도 어떻게 보면 선택 가족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출산하기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선택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적, 제도적 가족 그 밖에 있는 것까지 저희는 가족이라고 여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큰 범주, 가족이라는 큰 범주로 따졌을 때도 우리는 참 유니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뭔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라고 한다면 동성연애 커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그것도 아니고 이제 친구인데 가족인 거니까. 근데 이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선택 가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치.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가족인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까지 생각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어차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우리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돼야 그치.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가족 단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더 범주가 넓은 가족에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논의를 해보고자 재밌게 논의를 해보자. 네, 서로에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오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가족을 선택하려 하는 이유. 가족을 선택하려 한 이유? 선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간택당했어요. 간택당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질문 써놓고 앞에 오프닝 하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봅시다 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선택하려 한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얘기할 만한 게 사실 모든 가족의 형태가 저는 내가 자식인데 나의 부모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선택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도 선택이고 근데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외에 뭐 혼인이라든지 아니면 동거 형태의 뭐 가족이라든지 출산으로서 나온 가족은 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연 관계인 사람만 법적 제도적인 가족 제도의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출산 장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제도라는 것이 오로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족을 이룸으로써 자기 평생 살아갈 원동력을 얻거나 그치.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출산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가족의 역할을 하는 가족 형태들도 가족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과는 조금 비껴나간 답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잘 얻어 걸렸다. 행운이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찾아왔다. 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말이죠. 긴 씨가 방금 말한 답변에 네. 좀 반문을 하자면요. 네. 저는 사실 출산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기를 들고 싶은 게요. 가족, 선택 가족이라고 함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출산의 선택 가족을 연다는 것은 네. 내가 뭐 유전자를 골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나에게서 나온 아기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긴 또 사실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부부 외에는 선택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부 외에는 그렇고 그게 맞지 않나요? 입양도 있잖아요. 사실 입양이 선택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네. 사실 아가를 가족으로 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가들은 주관이 사실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선택일 수는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이라는 범주 안에서 본다면 사실 쌍방 선택은 아닌 거고.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선택하지 않았다, 간택이었다, 얻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행동이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치. 서로에게 잘 하려고 했으니까 맞아. 서로를 배려했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을 받기 위한 혹은 선택을 하기 위한 행동의 연장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라고 되짚어 봤을 때 뭐 서로가 좋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맞아.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사실은. 됐나요? 네. 네, 다음 질문 긴 시간 저의 하시죠. 그럼 다음은 저의 질문입니다. 네. 연우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이거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아마. 근데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명확한 못했어요. 답을 내지 항상. 못했지. 응. 언제부터일까? 계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시기. 그거는 연우가 다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확정적으로 가족이 됐네라고 생각했. 진짜 언제일까 그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기니가 힘든 시기도 있었고 내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 우리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을 시기. 그때 우리 서로의 가치관이 약간 변했던 시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가치관이 있는데 그 약간 변했던 시기. 그때 이제 서로가 각자 이제 많이 마인드가 흔들리기도 했고 좀 심리적으로 안 좋기도 했고 그거를 각자 힘든 상황을 둘 다 벗어났을 때 그때가 뭔가 서로에게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서 뭔가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아니고 각자의 갈등이지만 아. 서로가 사실 별걸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이 있었잖아. 그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시기가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때인 것 같아. 그 힘든 각자의 시기를 각자 헤쳐나왔을 때 여전히 가까이 있는 우리지 않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가족이 됐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느낀 거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그치, 하고 그치. 있구나라고. 그때 깨달은 거지 이제. 나중에 그때 나중에 추후에 깨달은 거지. 맞아. 나는 사실 진짜 확실한 뭐 그치. 명확한 계기나 명확한 시기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다 이런 거는 없는데 진짜 그런 건 없지. 나는 뭔가 언젠가부터 연우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우리는 가족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가족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뭐 누군가 하나 다치게 되어서 막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뭔가 그거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뭔가 아 우리가 진짜 가족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연우에 대한 책임감. 연우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 돼도 내가 연우를 버려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책임감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연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글쎄, 그러니까 뭐 버려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내가 연우를 버려 먹여야겠다는 연우가 만약에 막 진짜 불구가 돼서 돼도 내가 버려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까? 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아 내가 연우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약간 질문이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의미가 없는 질문일 것 같긴 하거든요. 질문에 의미가 없다. 아 뭐야? 그러니까 나에게 기니인 이유? 기니에게 나의 이유. 뭐 사실 앞전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지.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맞아. 사실 진짜 돌아보면 처음 시작은 가벼웠잖아. 같이 살게 된 게 애초에 뭔가 우리 마음이 너무 잘 맞으니까 같이 살자 이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아니 전혀 우리가 그래도 서로 마음이 조금 생각하는 바가 좀 비슷하고 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술 쪽 일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뭔가 작업실과 집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거지.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러니까 나는 연우를, 연우는 나를 서로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데에는 이해관계라는 게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컸다고 생각해. 막 상황적인 이해관계 뭐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잘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참 사실 처음에 이해관계도 이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관계라고 보이는 거 생각하거든. 사실 딱히 그렇게 이해관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뭐 아가였으니까. 근데 되돌아보면은 나도 굉장히 큰 도박을 했다 생각하고 나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어. 같이 살기? 나는 혼자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딱히 상관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때 시기적으로 나도 뭔가 삶의 형태의 변화를 주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마침 뿅 있었던 거지. 그렇지. 다음. 자, 다음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이면서 가족이잖아. 친구와 가족이어서 좋은 점 혹은 불편한 점. 친구와 가족이어서? 친구와 가족 동지여서 불편한 점? 이 있다면 좋은 점 혹은 불편한 점. 좋은 점도 얘기했는데 왜 불편한 점만 생각해? 아, 좋은 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사실 가족들이라고 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못하는 이야기 친구야.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거지. 사실 엄마 아빠에게 100%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네. 저는 거의 0% 솔직한데요. 0%. 저는 좀 솔직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100%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 솔직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비밀이 없죠. 비밀이 없어. 맞아요. 맞아. 그게 좋은 점. 불편한 점은? 불편한 점 뭐가 있을까? 불편한 점 없어. 없어? 얘기해봐. 나 일단 좋은 점은 연우가 아까 말했듯이 세대가 같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슷하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다. 공감 능력을 잘 해주고 잘 받을 수 있다.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친구여서라기보다는 이제 연우가 언제나 내 편이니까 객관적인 조언을 좀 듣기가 힘들다 라는 게 좀 있죠. 맞아. 난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나는 기니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면서도 제일 편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난 기니의 성격을 알잖아. 기니의 생각의 회로를 알아. 기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기니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안 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한테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어. 근데 기린한테는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얘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도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을 당연히 알 텐데.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서로가 힘들어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각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을 건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것이 포기가 안 되니까 마음이 어쨌든 힘든 걸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아니까 약간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거 내 입장에서 내가 그걸 불편하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이제 그러니까 조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니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게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야박하다. 그건 우리가 해치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불편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압니다. 이제 제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면서 가족이기도 하니까 근데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나의 선택 가족 내가 선택했고 나를 선택해준 사람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실 언제나 내 편인데 뭔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약간 뼈아픈 조언을 듣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내가 서로 뼈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에게 내가 뼈아픈 조언 혹은 뭔가 말을 해봤자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걸 그치. 알고 이 사람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너무 어련히 아니까 너무 이제 서로를 잘 아는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말 없어요 또? 네, 없어요. 다음 질문부터 약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 왜? 몰라. 네, 질문하시죠. 질문은요. 선택의 실패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선택의 실패? 우리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어질 때에 대한 것? 아니요. 없다면 상상을 좀 해보시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그 사실 실패라는 게 실패라고 말하는 상황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아닌 상황. 혹은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건 실패가 아니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해체 그런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 기니든 나든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더 이상 미래를 함께 이제 해나가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연우가 말하는 실패가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누가 둘 중 한 명이 교통사고에 치여서 죽었거나 그치 그런 건 실패가 그런 아니야. 건 실패가 아닌데 이제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후회하고 이 선택을 철회할 때가 오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러니까 없다면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왜요? 왜 상상해야 되는데요? 아까 쉼터가 되어준다고 하더니 왜 그런 안 좋은 상상을 시키시나요? 그러니까 해본 적 없다는 거죠. 네. 저도 없어요.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연우가 방금 말했듯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아는 연우가 아닌데 내가 이때까지 N년간 연우라는 사람을 전연우라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 근데 연우가 어느 다른 나라의 첩보 요원 혹은 스파이 혹은 간첩이 아닌 이상 연우가 이때까지 나에게 보인 말과 행동과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연기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다 연기였어? 내가 너랑 같이 왜 사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연기에도 박수를 쳐주고 이 사람의 연기까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같이 살지 않을까? 대단하다. 그것이 연기면은 이미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야.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업 계획을 짜야겠죠? 그렇죠. 어. 우리 이제 엔터사를 설립을 하고. 다음 질문. 연우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가훈은 혹은 가훈으로 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꼴이 이미 있잖아요. 뭐요? 위기를 기회로. 그거 연우가 정한 거잖아.
우리 집 가훈 위기를 기회로. 아 연우가 그걸 하고 싶어? 어. 위기를 기회로. 나는 진심은 통한다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진심은 통한다, 통하니까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나는 연우 외에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잖아. 나 형제 자매가 없고 부모님인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가훈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할 때는 사실 부모님의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이제 아빠가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냥 그게 막 가훈이라고 해서 그 가족 안에 법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난 그 가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뭔데 가훈? 가훈이 뭐였냐면 머리엔 지혜를 얼굴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꽃피우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훈이 이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살면은 가훈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정할 수 있다. 이 가족의 룰을 평등하게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족. 최고. 민주주의 가족. 민주주의 둘 중 하나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싫어하면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심은 통하니까 위기는 기회로. 좀 더 멋있게 만들 수는 없나? 기회. 진통 위기. 진통 위기. 아 싫어. 진통 위기가 뭐야? 진통 위기 오면 안 돼. 진통 위기 오면 안 되지. 가훈 진통 위기? 그걸 그냥 건배사처럼 진통 위기 이렇게 약간 그 선전처럼 진심은 통한다.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진통 위기. 다음 질문. 연우가 꿈이 현인양인이라고 했잖아. 맞아. 항상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얘기하잖아. 우리 가족 내에서 현인양인의 꿈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예. 어떤 면에서요? 연우가 생각하는 현인양인 뭔가요? 가족의 구성원을 잘 보살피며 네. 케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 하고 있어. 아니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출제자 의도를 모르겠네요. 현인양인이라는 말 좀 써먹고 싶어. 현인 양이는 저의 오랜 꿈이죠. 우린 꿈이자 로마. 우리는 서로의 현인양인이야. 맞죠? 현모양처가 현명한 어머니이자 좋은 아내를 뜻하는 말. 우리는 현명한 인간이자 현명한 인간. 아니 현명한 인간이자 좋은 인간. 저의 현모양처예요. 예, 저의 현모양. 저희 서로 집에서 큰 와이프, 작은 와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연우가 작은 와이프고 제가 큰 와이프. 왠지 키가 좀 연우가 저보다 키가 작다. 제가 연우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작은 와이프와 큰 와이프라고 하는데 현모양처. 현모양처. 그리고 또 저희는 서로의 엄마 같은 또 면도 있고 딸 맞아요. 같은 면도 있고 맞아요. 마음으로 낳은 딸 같은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어서 현모양처. 우리 서로 현모양처 잘 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마지막 질문은 네. 연우가 생각하는 우리의 아줌마 할머니 시절은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우리는 막 쏘다니지 않을까? 둘이서 세상을 세상을 쏘다니고 세상에 궁금한 것들 보러 다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같은 거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여행이라는 거. 그럼. 세계를 탐방하는 거. 세계 탐. 쏘다니는 그런 아줌마 할머니든 그거지 않을까? 초하이테크 양로원의 대장일, 부대장일이지 않을까? 내성적인 할머니들 꼬셔가지고 쏘다니고 같이 김매고 약간 화투나 좀 치다가 루비큐브 좀 해서 치매 예방하고 포커 좀 치다가 사실 20대, 30대가 사람들이 좀 뭔가 사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럴 때잖아. 막 재밌는 거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둘은 좀 그런 성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오히려 아줌마나 할머니 때가 되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할머니 나이트클럽은 없긴 하니까 그냥 둘이서 집에서 춤추고 논다든지. 우리가 할머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되지 않을까? 나 사실 그게 더 어렵다 생각해.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고 그치. 또 그때쯤 되면 약간 그런 게 생길 것 같아.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땐 또 수명도 길고 건강한 할머니 좀 많을 거 아니야. 건강한 할머니.
할머니들이 나이트에는 안 논다는 편견이 없어질 거고 우리가 사장이 되는 거야. 좋아. 그래서 전국에 모든 할머니들 끌어와가지고 초하이테크 쾌락주의 양로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할머니 나이트클럽 사장 너무 좋은 거 같아. 해보자. 또 하나의 돈 많이 꿈이. 벌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때도 이제 사업 하나 더 벌일 수 있어. 그러니까 덩치 큰 여성 보디가드들 좀 세워놓고 앞에다가 할머니들 줄 서. 할머니들끼리만 노는 근데 할머니들이 올까 할머니들끼리 뭐 어때? 잘생긴 할아버지들. 생긴 할아버지 안 돼. 그 싸우구나. 왜? 이제 할머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다. 나방 불나방처럼 할머니들이 서로 기싸움할 텐데 그냥 할머니들끼리 조용히 춤추면서 노는 게 낫지. 왜 불나방 할머니 나이트. 그것도 좋은데 낭만 있잖아. 맞아. 할머니들도 그럴 수 있다. 할머니들도 기세가 넘친다. 기세가 넘치지. 그 더 기세가 넘치는 거야. 왜냐면 잃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거 하나 이제 해가지고 시트콤으로 만들어줘. 어쨌든 저희의 선택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101살 될 때까지 다비치 할머니 짤 될 때까지 짤처럼 살 때까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